올해 벌써 K바이오 기술 수출 실적이 벌써 17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을 시작으로 한미약품의 역대급 기술 이전까지. 근데 지금 여기에 우리 ADC 같은 경우 기술 이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ADC 기업의 이 기술력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우리 리가캠의 문제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리가캠의 이 기술 이전 소식이 왜 이렇게 잠잠한지,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어찌됐든 우리 이 펀더멘탈에만 문제가 없다면은 리가캠의 이 빅딜이 나왔을 때 언제든지 탄력 있게 반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 한 번씩만 좀 해주시고,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가지고는 자료들을 조금 오픈을 해뒀으니까 요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우리가 숫자를 보면은 지금 K바이오 섹터 전체가 기술 이전 슈퍼사이클에 들어와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 K바이오의 지갑을 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기술 이전 건수로만 12건이고 올해 누적으로만 17조를 넘어서면서 작년 기술 수출 규모의 64%를 벌써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하반기에 빅들이 2개에서 3개 정도만 나와줘도 올해 역사적 기술 수출 규모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장중에 이렇게 공지로 한번 보내드리긴 했는데 우리 한미약품이 로슈랑 역대급 빅딜을 했죠. 근데 우리가 이 계약 규모도 엄청나게 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계약금입니다. 지금 계약금이 2,600억으로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최대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단순 기술 수출로는 엄청난 규모죠. 결국에는 이렇게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성숙도가 충분히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딜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튼 지금 우리 바이오 시장에 이 기술 수출은 계속 지속이 되는데 우리 리아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왜 아무것도 없나 싶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올해 우리 리가캠만 없는 게 아니라 지금 ADC 기업들은 한 건의 기술 이전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리가캠 바이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이 ADC의 수요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정작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ADC의 관심도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ADC의 이 기술 이전이 국내 바이오가 부진을 하냐? 결국에는 이 중국 시장 때문이었죠. 국내 ADC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였다 보니까 충분한 임상 데이터가 없었고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지원과 패스트 트랙으로 빠르게 중후기 임상으로 넘어가면서 이 임상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글로벌 빅파마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 일단 임상 결과가 있는 걸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이 중국산 파이프라인들을 막상 써보니까 질이 너무 떨어져. 그러니까 임상을 하기는 했는데 개선 효과가 딱히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상업화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가 이 특허권 보호를 빨리 해야 되니까 확실하게 임상 데이터가 좋고 기술적 차별점이 있는 걸 가져가겠다는 분위기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리아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시장의 니즈에 맞게 이 파이프라인들이 지금 성장을 잘 하고 있죠. 지금 당장에 신규 기술 이전이 없다고 해서 회사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기술 수출만 총 12개나 되고 지금 임상 중인 파이프라인도 8개고 전임상 단계도 6개로 다양한 적응증에서 이미 데이터를 엄청나게 쌓고 있죠. 게다가 지금 공개 안 한 파이프라인도 10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파이프라인들이 앞으로 기술 이전이 나올 수 있는 우리 숫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파이프라인 중에서 포순 같은 경우는 임상 3상 후에 바로 상업화 준비에 들어갈 거고 물질 기술 이전 파이프라인들 같은 경우 임상 1상 후에 중후기 임상부터는 서브 라이선싱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고 자체 임상 파이프라인들도 마찬가지로 빅파마들이 원하는 임상 1상 후에 중후기 임상에서 기술 이전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리아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단일 파이프라인 하나에만 목을 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수의 파이프라인들에서 한 번에 다수의 기술 이전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빠를 거라고 보는 거는 NO2 내성 환자들에게서 임상 결과가 좋았던 우리 익수다 파이프라인인 LCB14 그리고 혈액암 파이프라인인 시스톤의 LCB7 하나가 서브 라이선싱이 가장 먼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시스톤 같은 경우 임상 데이터가 ORR 지수가 100%였고 지금 완전 관여율이 95.5%가 나오면서
뭐 코호트가 22명이긴 하지만 엄청난 결과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서브 라이선싱이 가장 빠르게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뭐 12건의 기술 이전 계약과 뭐 83억 달러라는 규모의 이 기술 이전을 이미 성사시켜 놓은 상태죠. 근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 이 신규 기술 이전이 좀 뜸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에다가 새로 파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이 파이프라인들에서 마일스톤과 서브 라이선싱 구조로 2차 수익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도 뭐 서브 라이선싱도 없고 마일스톤 수령도 우리가 오노 약품에다가 기술 이전했던 SCP-97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10월에 있을 S5 학회까지는 좀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가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자, 어차피 리가켄 바이오에 대한 대응이랑 이슈 체크들 다 제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리가켄 바이오는 영상이랑 요렇게 공지들 체크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고, 그러면 제가 지금은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이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 시장 자체는 이미 반등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 회복 탄력성이 좋은 종목들로 빠르게 우리가 계좌를 살리는 게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물타기보다는 우리가 빠르게 이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고 수익 볼 수 있는 애들은 우리가 수익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완전히 회복이 됐을 때 0이 아니라 우리 계좌에는 플러스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시장에서 소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자료들을 오픈을 좀 해드렸죠. 지금 보고 있으신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설명 더보기란에도 제가 이런 식으로 남겨놨고, 그 다음에 고정 댓글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남겨놨죠. 제가 이거는 비용 받는 거 없이 그냥 무료로 드리고 있죠. 대신에 제가 계속 뭐 해달라고 하죠? 우리 구독만 꼭 좀 해주시고 제가 올려놓은 요 자료들 참고 한번 해보세요. 일단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참고해야 될 텔레그램 방들인데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죠. 뭐 제가 운영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저는 뭐 무료방 이런 거 하는 것도 바빠서 못합니다. 보시면은 증권사들 리서치나 시황이랑 뉴스들이니까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같이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텔레그램 있다 하시면은 요거 바로 누르시면은 텔레그램 막 들어가지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에 드린 2차전지 자료도 제가 오픈을 해뒀는데 핵심 종목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더 이상은 제가 추천을 안 드리니까 일단 내가 2차전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추천드린 NNF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서 뭐 벌써 80%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매매 강요 같은 건 없으니까 그냥 참고해보시고, 이번에 새로 자료를 좀 정리를 했는데 우리 공매도도 못 건드는 탑5라 해가지고 제가 탑픽으로 보는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뒀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주가의 함수는 실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우상향하는 종목은 우리 공매도도 쉽게 못 들어옵니다. 우리 공매도 같은 경우는 하락에 베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꺾이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해외 매출이 엄청나게 성장 중인 뭐 삼양식품부터 해가지고 제가 AI 사이클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 생산 이런 것도 꼭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따로 준비해드린 거고, 그리고 최근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스킨 부스터랑 화장품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매출이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건설 장비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재건 관련으로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는 AI 데이터 짓는데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주 잔고가 계속 급격하게 늘고 있죠. 자, 제가 이렇게 자료들 좀 정리해뒀고, 요거 말고 제가 진짜 핵심으로 보는 종목은 제가 따로 이렇게 신청해 주시는 분들만 짚어드리고 있는데,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단타성 종목은 아니니까 내가 매집하고 스윙이나 중장기 투자가 맞다 하시는 분들만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은 제가 랜딩 페이지 이렇게 만들어 뒀으니까 여기서 뭐 둘 다 받고 싶어요 하시면은 제일 편하겠죠. 그리고 뭐 단타 성향이신 분들은 내가 종목 코멘트 신청해 두시면은 제가 이거 기준봉 시그널 요 자료도 계속 공유해 드릴 거니까 요거 참고해서 제가 매매할 때 공지들 바로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 내가 귀찮다 하시면은 제가 요렇게 원터치 신청도 남겨놨으니까 요걸로 신청하시면 되고, 우리가 어찌됐든가 이렇게 시장이 회복을 할 때 우리 리가켄 바이오 잘 마무리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좀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구독만 꼭 좀 한 번씩 해주시고 끝까지 보셨다 하시면은 우리 좋아요 버튼까지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좀 마무리해 보겠고 우리 저녁들 잘 챙겨 드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한프로였습니다.